TV입니다. 2021년입니다. 9시까지 영업을 하고 가게 문을 닫으니 기분이 묘합니다. 9시까지니 7시 30분이나 8시가 넘게 되면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1990년대 심야 영업이 금지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룸사롱은 물론이고 일반 음식점, 제과점, 커피숍까지 심야 영업이 금지되었습니다. 밤 12시까지 영업을 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간판불이 다 꺼지고 완전 암흑천지가 됩니다. 12시 이후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이 컸습니다. 제가 그때 호프, 레스토랑, 카페, 일본식 주점 노바다야끼를 운영했었는데 주점이다 보니 8시 정도 손님이 와서 10시 정도 나가면 그날 영업 끝이었습니다. 3회전, 4회전, 5회전이 되어도 시원찮은데 1회전, 1.5회전으로 끝입니다. 연인과의 식사자리,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어떻게 1시간으로 되겠습니까? 이 심야영업 금지는 IMF 이듬해인 1998년 여름까지 이어졌습니다.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것도 불법이라고 무슨 큰 죄 지은 사람처럼 유치장에 갇히던 시절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시절을 장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요즘 그 시절 생각이 납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하는데 왜 식당을 못하게 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말할 줄도 몰랐고 말할 곳도 없었던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공무원과 경찰이 심야영업 단속하는 모습을 매일 아침 뉴스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적발된 업소와 얼굴을 가린 손님들의 모습도 매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뒷문 영업, 비밀 통로로 몰래 손님을 받은 유흥주점 등을 형사 입건했다는 뉴스가 마구 나옵니다. 역시 세상사 돌고 돕니다. 몰래 영업을 하는 사람들 참 너무한다 싶다가도 지금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보자면 대놓고 욕도 못하겠습니다. 지난해나 참 딱합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백신이 나오고 집단 면역이 생기고 그토록 고대하던 일상이 돌아왔다 가정해 봅니다. 그동안 꾹꾹 막아놓았던 각종 이벤트들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올지도 모릅니다. 오페라도 연극도 굵직한 영화들도 연일 개봉할 것이고 각종 콘서트도 줄을 이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각종 모임에 사람들은 바쁘고 거리는 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클럽 등 유흥업소 앞의 웨이팅 줄도 다시 보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캠페인과 각종 쿠폰으로 소비를 독려합니다. 이 식당, 저 고깃집 다 만석이고 여기저기 웨이팅입니다.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려는 그 일상이 언제입니까? 2020년 작년 1월에 이 사단이 났으니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가까운 일상은 2019년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2019년 기업 생멸 통계입니다. 지금이나 2019년 그때나 50보 100보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려는 일상인 2019년도 뉴스입니다. 올해 2분기 가계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최저소득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악이라고 합니다. 발표된 2019년 2분기 최고 소득층의 격차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격차를 보였는데 자영업자들의 부진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은 지금의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 뒤 상황에도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도 달라집니다. 맨날 배워야 한다고 배움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이 그리고 빨리 변하는 세상에 발맞춰 따라가기가 무척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계속 생겨 따로 배우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는 자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만 갑니다.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초등학생의 경우 65%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일자리일지 참 궁금합니다. 인력 구조와 지식 기반 모두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져 갑니다. 예전에는 잠깐 배운 지식이나 기술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분야도 있었는데 이젠 점점 더 힘들어만 갑니다. 우리 아들은 공부하기 싫어하고 머리도 나빠서 장사나 시켜야겠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장님들, 어머니. 장사하는 사람이 자영업자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따지자면 비단 장사뿐 아니라 어떤 분야든 새로운 지식과 정보 없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노력하는 사장님들도 많지만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영업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가르쳐줘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거 몰라도 장사 잘하고 잘 살아왔다고 합니다.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뭐 거창한 거 진짜 몰라도 되는 거 모르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을 만큼 모릅니다. 일전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다가 창업이라는 키워드로 만들어진 방이 있길래 들어가서 며칠 눈팅을 했습니다. 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경남 김해 유라에 친정이 있는데 이번 주말 친정에 갑니다. 친정 부모님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좋은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김해 유라, 거기에 저희 가게가 있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쭈꾸미 본색 맛있어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히 0.1초 만에 바로 브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왜냐고 물어보니 광고로 오해 소지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그 질문을 한 사람이 게시물 관리자였습니다. 물어봐서 대답한 거고 그런 게 광고가 되냐고 다시 물어보니 자기가 물어봐서 자기는 봤으니까 됐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개인톡을 보내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남자분이었습니다. 저는 김해에 친정이 있다고 해서 여자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인 줄 알았더니 남자분이시네요 하니까 왜 여자로 생각했을까요? 합니다. 아까 주말에 친정에 간다 하길래 그랬습니다 하고 얘기를 마치려는데 아니 와이프 집을 친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와이프 집이 김해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지 하다가 그러니까 친정이라고 해서 여자인 줄 알았다고요 하니까 아니 와이프 집이 친정, 우리 집이 시댁 아닙니까? 저 친정은 결혼한 여자가 자기 집을 말할 때 친정이라 하고 남편 집을 시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하면서 그런 겁니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친정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라는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갑자기 뭐지 하다가 친정이 아니고 사돈댁 아니 처갓집 처갓댁이라고 합니다 하니까 아 그렇군요 했습니다. 톡을 주고받다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싶어 서둘러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오픈 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건물 주인이 월세가 50만 원인데 부가세라고 5만 원을 더 붙여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맞냐는 질문글입니다. 장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잘 모르는 사장님들 부가세 개념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있을 수 있는 질문이라 이해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답을 합니다. 자기도 식자재 납품하는 사람이 부가세 10%라고 붙여 들어온다고 합니다. 너무한다면서 어찌 해야 좋을지 둘이서 의논을 합니다. 제가 그 순간을 못 참고 한마디 했습니다. 부가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내라는 게 너무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모르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너무한 겁니다. 하고 그 방을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프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자,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좀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여름 사흘 연휴가 결정된 후 사흘이 며칠인지 찾아보려는 사람들로 사흘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사흘을 4일로 착각하는 바람에 왜 3일을 사흘로 표시했냐는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사흘을 쓴 기자를 기레기라고 욕을 하거나 사흘이 3일이라는 걸 안 후에는 왜 3일이라는 말을 두고 한자를 쓰냐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3일이 한자고 사흘이 우리말인데 이건 또 뭡니까? 작가님 부친상으로 1월 30일 연재 재개 예정입니다. 부친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상 받는다고 연재를 쉬면 안 되죠. 이게 학교 교육의 문제입니까? 사회 교육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정 교육의 영역일까요? 얼마 전 제 큰아들에게 어떤 일을 주면서 보름 안에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놈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보름이 10일이죠 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 몰라도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살아가는데 지장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합시다. 그런데 장사를 하면서는 알아야 할 거 모르면 손해가 납니다. 아는 것과 매출이 비례할 때도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매일매일 변화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배워놓고 평생 써먹는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세상이 계속 바뀌어 갑니다. 못 따라가고 놓쳐버리면 격차는 계속 벌어집니다. 지난 12월 쿠팡 이처가 부산과 울산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초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리라 봅니다. 빨리 익혀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배울 것이 계속 생깁니다. 기업이나 조직에 있어서 상사나 선배가 부하나 후배에게 업무를 통해서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의도적, 계획적, 지속적으로 지도 육성하는 모든 활동을 OJT라고 합니다. On the Job Training.
직장 내 교육 훈련입니다. 직무의 능력 요건을 밝혀내고 직무마다의 부하의 능력을 명확히 해서 계획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에서도 OJT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사실 OJT는 자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하고 절실합니다. 자영업 시장에 들어올 때부터 몰라도 너무 모르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도 교육을 받을 시간도 받을 생각도 받을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벌어져만 갑니다. 말 그대로 초격차가 납니다. 자영업자도 각자에 맞는 직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꼭 받아야 합니다. 기업처럼 OJT를 제공해주지 않아 개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받아야 합니다. 2020년 3월경 자영업자들에게 아주 좋은 직무 교육 기간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무료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OJT를 받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식점, 카페, 주점, 자영업 OJT 이상 없습니다. 어딥니까? 네, 맞습니다. 당꿈TV.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항상 꼴찌부터 잡아먹는다. 바야흐로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보다 남들보다 크게 뒤처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 생존 전략을 잘 세워 꼭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잘 대비해야 합니다. 2021년 제가 더 시간을 내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알차고 더 유익한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